늦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따뜻하게 덮여져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몇 달째 투병 중인 김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올해는 유난히 낙엽이 빨리 지는구나. 옆에 앉아있던 손녀 이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머니의 굳은 손마디는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래도 아직 햇살이 따뜻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근심이 스쳤어요. 병이 깊어지면서 앞으로 남은 날이 길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조용한 병실 문이 열리더니 아들 이재국과 며느리 박미정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찾아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 속에는 묘한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살만하다. 약 덕분에 기운이 좀 돌아왔지. 다행이네요. 그래도 오래 입원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니까 걱정이에요. 말수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거든요. 엄마,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씀은 좀.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짧은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손녀는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할머니는 애써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어요. 다들 바쁘잖아.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하지만 아들 제국은 곧장 본심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이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앞으로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재산을 두고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은 생각할 기운이 없구나. 어머니, 미루면 더 힘들어져요. 저희도 준비할 게 있잖아요. 집이며 땅이며 미리 정리해 두셔야 저희도 마음 편히 살죠. 손녀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는 아직 살아 계신데 왜 벌써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는 지금 치료가 먼저예요. 조진아, 네가 뭘 안다고 나서니? 어른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됐다. 수진아, 네 마음만으로도 할미는 든든하다. 그 순간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 속에는 갈라진 균열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말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가족이 돈 얘기만 할 수 있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욕심에서 흔들리기 마련이지. 하지만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결국 진짜 가족이란다. 수지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자신만큼은 절대 돈 때문에 눈이 멀지 않고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늦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듯 가족의 마음도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불씨는 손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 복도는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병실 안에서는 김말순 할머니가 깊은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어요. 창문 너머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자 그녀의 얼굴엔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났어요. 아들 이재국은 창가에 기대어 담배가 생각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며느리 박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열어보였어요. 재국 씨. 이거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서류예요. 가입한 지 오래돼서 금액도 꽤 돼요. 이제 몇 달째 병원에 계시는데 오래 못 버티실 거야. 그 돈만 들어오면 우리 빚도 갚고 새 집으로 옮길 수 있어. 맞아요. 솔직히 지금 버티시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야 빨리 정리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낮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밤이 되자 본심을 감추지 않았어요. 병실 한쪽 침대에 누워있던 말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또렷하게 열려 있었어요. 자식의 대화가 칼처럼 가슴을 베고 들어왔어요. 내가 낳아준 자식이 맞는지 모르겠구나. 내 숨이 끊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다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손녀 수진이 이불을 고쳐 덮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제가 곁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너 아직 안 잤니? 어른들 얘기를 엿듣는 건 버릇없는 짓이야.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수진아.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현실적인 문제야.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현실적인 문제라뇨. 돈 때문에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게 현실이면 저는 그런 현실 필요 없어요. 제국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 양심의 가책이 스쳤지만 곧 이성을 되찾은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수진아,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산을 챙겨야 돼. 말수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아들에게 모든 걸 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자신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 결국 돈이란 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바꿔버리는구나. 수지는 울먹이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돈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며느리 박미정은 수진의 눈빛을 피하며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여전히 계산적인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재국 씨. 우리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 괜히 더 끌면 문제만 커져요. 그래. 이번 주 안으로 변호사 만나서 상속 얘기 정리하자. 어머니 상태를 보면 오래 끌 일도 없어. 수지는 부모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부모를 존경하며 따랐는데 이제는 할머니를 내쫓듯 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욕심 많으신 줄 몰랐어요. 저는 끝까지 할머니 편이에요. 병실 안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 옆에 앉아 밤새도록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어요. 깊어가는 늦가을, 가족의 마음도 낙엽처럼 흩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불씨는 손녀 수진의 마음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기침을 몇 차례 하더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재국이가 어릴 때는 참 착했는데 공부한다고 밤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구나. 손녀 수지는 학교에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옆을 잠시라도 비우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제국이도 사업한다고 했었는데 빚이 쌓이고 마음이 다친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향한 마음까지 돈에 빼앗길 줄은 몰랐어요.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둘 사이에는 어제보다 더 날선 기운이 감돌았어요. 미정아, 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확실히 말하자. 지금 유언장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져. 제국 씨, 당신이야말로 너무 조급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차분히 만나야죠. 괜히 성급하게 움직이다 들키면 더 곤란해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차갑게 오갔어요. 말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평생을 고생해 모은 게 집 한 채, 땅 몇 평인데 그걸 두고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 순간 수진이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할머니 편이에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순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네가 어릴 적 내가 손수 김밥 싸주던 거 기억하니? 네가 유치원에 갈 때 매일 같이 손잡고 걸어가던 길이 아직도 생각난다. 기억해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 꼭 잡아주셔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싶어요.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은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이익을 두고 말다툼을 이어갔어요. 당신도 알잖아. 지금 집값 오를 때 팔아야 해. 어머니 오래 못 버티셔. 빨리 처리해야지. 당신은 늘 성급해. 보험금만 받아도 숨통이 트이는데 굳이 지금 팔아야 해요? 어머니, 눈치도 좀 보세요. 말수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을 두고 벌어지는 대화가 더 이상 가족의 대화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내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부모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엄마. 저는 부모님이 너무 부끄러워요. 돈 때문에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킬 거예요. 아들 제국은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이미 욕심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정은 딸의 눈을 피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네가 커서 가족의 짐을 짊어지게 되면 지금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될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를 지켜드리는 게 제 선택이에요.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국과 미정은 여전히 돈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오직 할머니의 손만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또 한 줄기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어요. 마치 가족의 마음이 흩어지는 듯 했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불빛처럼 빛나는 건 손녀의 눈빛뿐이었어요. 늦은 저녁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비가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져 병실을 메우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깊이 잠든 듯 보였지만 그녀의 귀는 세상 그 어떤 순간보다도 예민하게 열려 있었어요. 아들 이재국은 의자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에서 며느리 박미정이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서류엔 상속이라는 글자가 뚜렷했어요. 제국 씨. 이제 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어머님 상태를 보세요. 오늘도 의사 말이 오래 못 버틴다 했잖아요. 그래. 보험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지. 지금만 넘어가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빚도 갚고, 새 아파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아둔 거. 결국 다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어요.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것들이 내 앞에서 대놓고 내 죽음을 기다리는구나. 숨을 죽여도 가슴이 찢어진다. 그때 손녀 수진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교과서를 들고 와 할머니 옆에 앉아 책을 읽으려던 참이었어요. 부모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고 수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요? 수진아, 네가 모르는 얘기야. 어른들이 하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라니요. 저는 다 들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셔야 우리 편해진다고, 보험금으로 새 집 산다고. 정말 부모님 맞아요? 수진아, 목소리 낮춰.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네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음 대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절대 동의 못해요. 할머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고 제 마음의 전부예요. 어떻게 돈으로만 계산하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제국은 곧 침착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넌 아직 어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아빠, 저는 돈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예요. 말수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자식의 말보다 손녀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느꼈어요. 수진아, 네 말이 내 마음을 살려주는구나.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를 챙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수지는 할머니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할머니, 다 들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증거를 잡을 거예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말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지금 움직이셨어요? 저 들리세요?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수진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은 마치 나는 다 듣고 있다라는 신호 같았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알겠어요.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절대 두고 보지 않을게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병실 안은 적막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새로운 기류가 일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모든 건 이미 할머니의 마음과 손녀의 결심 속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늦가을의 병실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어요.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은 커튼을 흔들었고 흩날린 먼지들이 형광등 불빛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몸은 비록 움직이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어요. 아들 이재국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네, 변호사님.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속내는 조급했어요. 통화를 끝낸 그는 곧장 며느리 박미정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뭐래요? 상속 서류 빨리 처리할 수 있대요. 유언장이 없으면 우리가 우선이래. 다만 혹시라도 어머니가 몰래 손녀 쪽으로 뭔가 남겨두셨으면 귀찮아진대. 그래서 내가 더 불안한 거예요. 어머님은 늘 수진이만 챙겼잖아요. 요즘에도 손만 잡고 속삭이잖아요. 우리 모르게 무슨 얘기라도 하신 거 아닐까요? 이야기를 듣던 말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몸을 갈아넣듯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두 사람의 눈에는 단순한 숫자와 종이 쪼가리로만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도 비참했어요. 재구가, 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 내 사랑이 돈 몇 장보다 못했단 말이냐. 수지는 책상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부모의 대화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려왔어요. 손끝은 떨렸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는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순간 미정의 눈길이 수진에게 꽂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휴대전화 켰니?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려고 켠 거예요. 수진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쉽게 넘기지 않았어요. 잠깐 휴대전화 좀 보여줘.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아빠, 왜 그러세요? 제 휴대전화예요. 할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짧은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수지는 끝까지 폰을 놓지 않았어요. 부모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의심은 더 짙어졌어요. 저 아이.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요. 눈빛이 이상하잖아요. 그래. 우리도 더 조심해야겠다. 이번 주 안으로 등기부랑 서류 다 떼보자.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맡겨야지.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병실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 한가운데서 수지는 눈물을 꾹 눌러 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정말 이럴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절대 지킬 거예요. 부모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계산을 주고받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류 봉투를 챙겨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곧장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다 들으셨죠?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막을 거예요.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가락이 작게 움찔했어요. 수지는 숨을 멈춘 듯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지금 움직이셨어요? 저 들리세요? 말순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손끝으로 손녀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어요. 그것은 말없이 전하는 신호였어요. 나는 다 듣고 있다. 수지는 울음 섞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할머니. 저 믿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병실 안의 긴장감도 더 커져만 갔어요. 욕심의 눈이 먼 부모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손녀의 다짐은 흔들리지 않고 타올랐어요.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한층 더 고요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는 병실 안에 누워있는 김말순 할머니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여전히 미동조차 없었지만
머릿속은 어둠 속에서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며칠째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들 이재국과 며느리 박미정은 병실을 오가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이제 완전히 드러나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더라. 이번 주 안으로 재산 정리 못하면 기회 놓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제는 눈도 못 뜨시잖아요. 의식도 없는 것 같고. 어머님은 이미 다 끝나신 거예요. 우리라도 살아야죠.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손녀 수진이 책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할머니는 다 듣고 계세요. 의식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알아요. 할머니는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비웃듯 웃었어요. 수진아, 넌 착각하는 거야. 의사가 말했잖니. 어머니는 지금 식물인간 같은 상태라고. 그래. 네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현실을 봐야 해. 사람은 결국 떠나고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말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며 다급히 외쳤어요. 봐요. 움직이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어요. 그건 그냥 반사작용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맞아. 그냥 근육이 저절로 움직인 거겠지. 헛것, 고지 마. 하지만 수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손을 매일 잡아왔으니까 알아요. 지금은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듣고 있다라고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켰어요.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혹시 들리시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순간 말순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분명하고 확실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셨죠? 할머니는 다 듣고 계세요. 의식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하신 말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님이 들으셨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말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외쳤어요. 그래. 나는 다 들었다. 내 자식이 내 죽음을 기다리는 말까지도. 그러나 하늘은 다 보고 있고 증거도 이미 내 손에 있다. 침대 옆 서랍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 병원에 오기 전부터 말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스스로 준비해 두었던 거였어요. 모든 대화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도 오늘부터 녹음했어요. 저랑 할머니랑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제 절대 지지 않아요. 말순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상태는 아주 안정적이십니다. 큰 변화는 없으니 가족분들께서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수지는 굳은 결심으로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는 끝까지 할머니 편이에요. 이제 진실은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어요. 낙엽들이 흩날리듯 탐욕과 진실이 뒤엉킨 채 새로운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하얀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긴장감이 병실 가득 번졌어요.
아들 이재국은 늘 병실에 들를 때마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은행 지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모두 상속, 재산 정리, 세금 같은 말뿐이었어요. 며느리 박미정은 늘 옆에서 그 말들을 되받으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속셈을 이어갔어요. 재국 씨, 이번 달 안으로 집을 팔면 세금도 덜 낼 수 있대요. 어머님이 오래 계시면 병원비만 늘어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번 주에라도 처리해야 해. 수진이만 없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말이야. 그 말에 손녀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만 없으면 편하다니요. 저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수진아,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가족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해. 아니에요. 지금 아빠가 지키고 싶은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에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미정이 말을 이었어요. 수진아, 네 마음은 알지만 지금 네가 하는 건 철없는 짓이야. 우리가 하는 걸 방해하지 말고 그냥 학교에만 다녀. 이 일에 끼어들면 더 힘들어질 거야.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뭘 하든 저는 할머니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말수는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흐느꼈어요. 내가 이런 자식들을 어떻게 길렀나. 하지만 수진이가 있기에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며칠 뒤 제국은 수진을 불러냈어요. 병실 옆 작은 휴게실에서 그는 딸을 마주 앉혔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하자. 너도 대학 등록금 필요하지 않니? 너 하고 싶은 공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우리가 재산을 정리하면 네 앞길도 열어줄 수 있어. 아빠, 지금 저를 돈으로 설득하려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네가 우리 편에 서면 모두가 편해져. 어머니도 결국은 떠나실 거야.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흔들림이 아니라 결심의 표시였어요. 아빠,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는 제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저 하나만 믿고 계세요.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어요. 제국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네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가 다 힘들어져. 어머니도 결국 더 외롭게 돌아가실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 말에 제국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미정이 들어와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수진의 눈빛은 단호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부모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었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 증거는 충분해.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 말수는 눈을 감은 채 손녀의 속삭임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래. 내 손녀야.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결국 너였구나. 창밖에는 흰 눈송이가 흩날리듯 떨어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의 긴장감은 더 깊어졌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는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겨울비가 그치고 난 병실 창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은 길게 늘어져 병실 안을 스치듯 흔들었어요. 긴장과 침묵으로 가득한 밤, 김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게 터져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들 이재국과 며느리 박미정은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결단이 서린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로 정리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어머니는 이미 우리 말을 못 듣고 계셔. 지금이 기회야. 맞아요. 서류에 도장만 찍게 하면 돼요. 의식이 없으셔도 사인 대신 도장 찍는 건 가능하다던데요. 그 말에 손녀 수지는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지금 말씀을 못 하실 뿐이지 다 듣고 계세요. 그걸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보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그건 네 착각이야. 네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환상을 보는 거지. 그래. 네가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현실을 봐야 해. 어머님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어. 수지는 눈물이 고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분명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한테 신호를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하신 말 다 듣고 계세요. 저는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병실에 울려 퍼진 건 부모의 차갑고 탐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오래 못 버티셔. 이번 주 안으로 재산 정리해야 해. 맞아. 보험금만 타도 새 집으로 갈 수 있잖아. 녹음된 목소리는 선명했고 그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너 우리를 몰래 녹음했어? 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그 순간 침대 위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눈가가 떨렸고 곧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수진아, 병실 안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숨을 죽인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다 들었다. 이놈들이 내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한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엔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말수는 힘겹게 눈을 조금 떴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 내 손녀야. 너 하나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두 사람의 대화는 병실의 공기를 가득 채웠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초조하게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려던 것뿐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이미 단호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내 눈물이 다 증거다. 그리고 수진이가 가진 것도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의 탐욕은 가려지지 않는다. 수지는 부모를 향해 단호히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부모님이 무슨 짓을 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끝까지 할머니를 지켜낼 거예요. 순간 병실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듯 긴장으로 뒤덮였어요. 욕심과 눈물이 맞부딪히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낙엽을 모두 쓸어갔어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거짓과 탐욕이 사라지는 소리 같았어요. 병실 안은 눈물과 진실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움트는 공간이 되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부모의 욕심이 드러난 뒤 모든 대화는 칼날처럼 서로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지만 여전히 몸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대신 떨리는 눈빛 속에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손녀 수지는 할머니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수진아, 너만이 나를 살렸다. 하지만 나도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수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숨기고 계신 게 있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의 눈동자는 오래된 바다처럼 흔들렸어요. 네 아빠, 재국이가 저렇게 욕심에 눈이 먼 건 어쩌면 내 탓일지도 모른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 어릴 적을 기억하니? 나는 늘 돈으로 널 다그쳤다. 성적표를 손에 들고 밤마다 호통치던 기억. 너는 공부 잘해야 한다. 출세해야 한다. 성공 못하면 부모 얼굴에 먹칠이라고 칭찬보다 꾸중이 더 많았지. 네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안다. 제국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어요. 맞아요. 저는 늘 어머니가 돈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고 느꼈어요.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쓸모없는 놈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돈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늘 존경해온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저는 늘 할머니가 따뜻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늦게서야 깨닫는다. 네 아빠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대신 돈과 성적표로만 가르쳤으니 결국 이렇게 된 거지. 그 죄책감이 나를 괴롭혀왔다. 박미정은 냉소를 터뜨렸어요. 그럼 어머님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결국 다 같은 거잖아요. 저희만 욕심 부린 게 아니라 어머님도 평생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으니까. 말수는 대꾸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수진이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재산 얘기하는 거 전부터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잠깐 흔들렸어요. 대학 등록금, 미래, 친구들처럼 유학 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저도 순간은 욕심이 날 뻔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 욕심을 따랐다면 부모님과 다르게 없을 거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편에 서기로 했어요.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말수는 손녀의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그래. 네가 내 죄를 끊어주는구나. 네 아빠에게는 내가 빚을 졌지만 너를 통해 다시 희망을 본다. 제국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후회와 분노가 얽혀 있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말은 결국 제 인생을 어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란 뜻입니까? 아니, 마지막 선택은 네 몫이었다. 하지만 내가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네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제국은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도 불안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실안은 이제 단순한 탐욕과 정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상처와 죄책감이 드러나며 가족 모두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무게는 모두의 어깨 위에 돌처럼 얹혀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과거의 잘못들이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심판하는 듯 울려 퍼졌어요. 병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병실의 공기는 전과 달리 한결 차분해 보였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눈을 뜨고 짧게나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아들 이재국과 며느리 박미정은 예전처럼 날선 표정을 감추고 부드럽게 웃으며 병실에 들어섰어요.
손녀 수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흔들렸어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상처 입혔네요. 이제는 돈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재국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은 한때 효자로 불리던 젊은 시절의 그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도요, 어머님. 저는 늘 불안했어요. 빚은 쌓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결국 욕심으로만 버티게 되었네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어머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진심을 담은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지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고 정말 후회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말이세요? 이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으실 거죠? 돈 때문에 싸우지도 않으실 거죠? 그래, 수진아. 네가 옳았다. 우리가 어머니께 너무 못했어.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다. 맞아. 이젠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되자. 말수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구나. 내가 바라는 건 오직 그거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잠시 동안 병실은 화해의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고 간호사마저 미소 지으며 가족이 이렇게 모인 게 환자분께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부모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일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공기가 그 의심을 잠시 눌렀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이재국은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냈어요. 연기 잘했지. 어머니도 완전히 속은 것 같아. 눈물까지 보였으니 수진이도 믿은 거야. 응. 나도 느꼈어. 이제 중요한 건 어머님이 숨겨둔 녹음기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야. 그게 남아있으면 우린 끝장이야. 맞아. 수진이도 뭔가를 갖고 있어. 저 아이를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 흘렸던 눈물은 흔적도 없었고 복도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속내만이 흘러넘쳤어요. 그 시각 창가에 앉아있던 수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의 파편들이 귀에 꽂혔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굳어졌어요. 역시 그랬어. 절대 변한 게 아니었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확인할게요. 이제는 절대로 속지 않아요. 말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래. 방심하지 마라.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내 눈을 믿어야 한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차분히 쌓이며 마치 평화를 상징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폭풍을 예고하는 차가운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밤이 깊어가던 병실 안은 적막했어요. 창문을 스치는 겨울바람은 유리창을 덜컥거렸고 전등 불빛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다르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거짓된 눈물과 손녀의 결심,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 준비를 다잡고 있었어요. 아들 이재국과 며느리 박미정은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고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수지는 책을 읽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는 부모의 작은 숨결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기회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를 찾자.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해. 맞아. 수진이만 제쳐두면 완벽해. 어머님도 이미 힘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랍과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병실 안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수지는 참다 못해 책을 탁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 앞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국은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필요한 서류를 찾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 정리하려는 거다. 거짓말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두 분이 복도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들었고, 오늘까지 한 말도 다 녹음했어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외쳤어요. 여기 다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미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가족 이름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네가 욕먹을 거야. 남들이 뭐라 하겠니? 손녀가 부모를 고발했다고?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억울하게 눈을 감는 건 못 참아요. 그 순간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움직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됐다. 수진아, 이제 네가 할 일은 없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말순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며 침대 머리맡을 가리켰어요. 저 서랍을 열어라. 수지는 서둘러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기에 다 있다. 네 아버지와 네 엄마가 내 앞에서 한 말들 다 들어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제국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설마. 그래. 네가 내 목숨을 돈으로 바꿔치려 한 순간부터 다 담겼다. 나는 이미 변호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내 뜻이 무엇인지, 내 재산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도. 미정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말수는 눈가에 눈물을 맺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재산은 다 수진이에게 간다. 니놈들은 내 피를 이어받았지만 마음은 이미 남보다 못하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준 건 수진이뿐이었다.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저를 믿으셨군요. 저는 그저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 그 마음이 나를 살렸다. 돈이 아니라 네 따뜻한 손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제국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무너져 내렸어요. 미정은 서랍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수진이 몸으로 막아섰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욕심 부려도 소용없어요. 말수는 마지막 힘을 주면서 선언하듯 말했어요.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너희는 나를 버렸고 수진이는 나를 지켰다. 이제 결과는 달라질 수 없다. 병실 안 공기는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창밖에서는 눈발이 점점 거세졌어요.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을 뒤덮으며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차가운 단절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첫눈이 지나간 병원 마당에는 아직 희끗희끗한 눈이 남아 있었어요. 날카롭던 바람은 한결 누그러졌지만
공기 속에는 겨울 특유의 싸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퇴원 허가를 받고 오랜만에 집으로 향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그녀 옆을 손녀 수진이 밀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드디어 집이에요. 여기 돌아오고 싶으셨죠? 그래, 이 냄새다. 오래된 나무 기둥 냄새, 흙 냄새. 이게 내가 살아온 세월이지.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는 낙엽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구석의 감나무에는 아직 몇 개 남은 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 감나무는 네 아빠가 어릴 적 심은 거다. 그때만 해도 저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지. 수지는 잠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지켜오신 걸 이어갈 거예요. 집도, 나무도, 그리고 마음도요. 집안은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숨결로 금세 따뜻해졌어요.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고 방 안에는 곧 물 끓는 소리가 퍼졌어요. 할머니는 작은 화로 옆에 앉아 오랜만에 평온한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병원 냄새 대신 이 집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놓인다. 수지는 따뜻한 차를 따라 할머니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꽃을 심고 싶으시면 같이 심고, 마당 고치고 싶으시면 제가 직접 할게요. 말수는 그 말에 눈가가 젖었어요.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란다. 네가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잠시 후 동네 이웃 몇 명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모두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김말순 씨. 살아서 돌아오셨구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왔네. 이제는 조용히 손녀와 함께 살 거야. 이웃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노을이 붉게 번졌고 지붕 위로 퍼진 빛이 마당 가득 스며들었어요. 수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의 마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꼭 지켜낼 거예요.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준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놓친 걸 너는 잡았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면 다시 봄이 올 것이고 봄이 오면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싹이 돋을 거예요.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가자 마당에는 달빛이 은빛으로 흘렀어요. 수지는 할머니 곁에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말수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오늘은 정말 오래 기억될 거다. 내가 끝내 얻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네가 내 곁에서 보여주었구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평화였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